왕보다 권력이 셌던 상궁. 그녀가 먹인 약은 보약이었을까, 독약이었을까?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기괴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계시. 상궁이라는 신분으로 궁에 들어온 이 여인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니, 특별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역사 인물 중에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추한 외모의 낮은 신분의 여인이 어떻게 조선의 왕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왕을 말이죠. 선조 임금은 그녀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광해군 역시 마찬가지였죠.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야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김계시가 방중술과 주술에 능했다고. 먼저 김계시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알아봅시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정말로 못생겼다고 합니다. 당시 미인의 기준과는 정반대였죠. 그런데도 선조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조선의 왕이라면 세상 어떤 미녀든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더 기이한 건 광해군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선조가 총애하던 상궁을 자신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보통 새 임금이 즉위하면 전 임금의 측근들을 멀리하는 게 당연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오히려 김계시를 더 가까이 두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과연 무엇이 두 왕의 마음을 이토록 사로잡았을까요? 외모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정말로 야사에서 말하는 그런 술수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비밀이? 이제부터가 진짜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궁궐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김계시는 정말 기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그녀는 왕들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야사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김계시가 왕들에게 특별한 약을 먹였다고. 그 약을 먹으면 하루라도 김계시를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런 약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소문일까요? 하지만 제가 더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김계시는 단순히 왕의 총애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녀는 궁궐의 모든 일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어요. 인사권부터 정책 결정까지. 사실상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이?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죠. 김계시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한 번은 궁녀 하나가 김계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상궁마마, 언제까지 이런 권세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김계시가 한 대답이 정말 기묘했어요. 내가 죽을 날도, 죽는 방법도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오싹하지 않나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녀가 실제로 자신의 운명을 정확히 예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조반정이 일어난 그날 밤, 김계시는 정말로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마지막 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녀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진실은.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김계시가 과연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는지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왕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여인이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선조 때부터 시작된 그녀의 영향력은 광해군 시대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김계시의 한마디는 곧 왕의 명령과 다름없었죠. 대신들은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심지어 왕족들조차 김계시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아무리 총애받는 상궁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권력은 뭔가 석연치 않지 않나요? 더 기묘한 건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도 그녀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보통 왕이 바뀌면 기존 세력은 약해지기 마련인데 김계씨는 정반대였어요. 마치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녀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두 명의 왕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김계씨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광해군 시대 조정의 모든 인사권은 사실상 김계씨가 쥐고 있었습니다. 대신을 임명하거나 파면할 때도 그녀의 의견이 절대적이었죠. 심지어 광해군은 중요한 국정을 논의할 때마다 김계씨를 불러 상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군신 관계일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궁궐밖 양반들까지도 김계씨에게 뇌물을 바쳤어요. 관직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녀의 침전 앞에는 늘 선물을 들고 온 사람들로 줄을 이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진짜 왕인 것처럼요. 가장 무서운 건 그녀의 정보력이었습니다. 궁궐 안팎의 모든 일이 김계씨의 귀에 들어갔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대신들은 그녀를 김상궁이라고 부르며 겉으론 존경하는 척했지만 뒤에선 마녀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야사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김계씨의 비정상적인 권력에 대해 설명할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바로 주술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당시 기록들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김계씨는 매일 밤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고 해요. 그녀의 처소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고 정체불명의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더 기이한 건 그녀가 왕에게 정기적으로 특별한 약을 올렸다는 점이에요. 그 약을 먹은 후 왕들의 성격이 변했다는 증언들이 있거든요. 선조는 더욱 의심이 많아졌고 광해군은 점점 잔혹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김계씨 주변에서는 항상 기묘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원인 모를 사고를 당하는 일이 너무 잦았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궁금해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강하게 만든 것일까? 하지만 김계씨의 권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그녀는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광해군의 폭정이 심해질수록 조정 대신들의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의 중심에는 항상 김계씨가 있었어요. 왕을 현혹한 요부, 나라를 망치는 마녀. 이런 소문들이 궁궐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인조 일파가 반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돌았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게 나타납니다. 김계씨는 분명히 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자신은 절대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녀는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정말로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의문은 인조 반정 그날 밤에 더욱 짙어지게 됩니다. 그날 밤, 김계씨가 보인 행동은 정말로 기이했거든요. 그럼 김계씨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서 두 왕을 완전히 사로잡은 걸까요? 저는 여러 사료를 뒤져보며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먼저 선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김계시가 왕에게 비약을 올렸다고요. 비약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궁에서는 어이가 처방한 약만 올리는데 상궁이 직접 약을 만들어서 올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 기묘한 건 그 약의 정체입니다. 야사에는 이렇게 전해져요. 김계시가 밤마다 궁궐 뒷산에서 무언가를 채집해왔다고요. 달이 없는 캄캄한 밤에만요. 그리고 그걸로 끓인 탕약을 왕에게 올렸다는 거예요. 선조는 그 약을 먹고 난 뒤부터 김계시 없이는 하루도 못 견뎠다고 해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김계시가 광해군에게 먹인 약은 선조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던 걸까요? 광해군에게 올린 약은 정말 기괴했어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붉은 액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붉은 액체요? 보통 한약은 갈색이나 검은색인데 왜 붉었을까요? 더욱 소름 끼치는 건 그 제조법이에요. 김계시는 매월 보름날 밤, 궁궐 깊숙한 곳에서 기이한 의식을 치렀다고 해요. 촛불을 7개 켜놓고 향을 피우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식 중에 만든 붉은 약을 광해군에게 올렸어요. 광해군은 그 약을 먹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계시가 하자는 대로 다 했거든요. 심지어 어머니 임목대비를 유폐시키라는 말까지 들었을 정도예요. 당시 궁궐 사람들은 수근댔어요. 상궁 마마가 왕께 무슨 약을 드린 것 같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 정체를 알 수는 없었죠. 김계시만이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거였어요. 김계시가 약을 안 올리는 날이면 광해군이 몸살을 앓았다는 거예요. 마치 금단 증상처럼 말이죠. 터치하고 이어서 보세요. 그럼 김계시는 정확히 어떤 주술을 부린 걸까요? 저는 조선 후기 야사집들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발견한 기록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야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김계시가 사용한 건 고대 중국에서 전해 내려온 미옥술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약초와 동물의 피를 섞어서 만든 약을 먹이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든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보면 김계시는 매월 사신일에 검은 수탉의 피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특수한 약초들과 끓여서 농축액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색깔이 바로 피처럼 붉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김계시는 그 약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태운 재까지 넣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혼을 상대방에게 심어 넣기 위해서라고요. 당시 궁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건 김계시의 눈이었어요. 그녀가 노려보기만 해도 몸이 굳어진다고 했거든요. 정말 주술을 부릴 줄 알았던 걸까요? 그런데 김계시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약점을 꿰뚫어보는 능력이었죠. 그녀는 왕들의 가장 깊숙한 콤플렉스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소름 끼치는 건 김계시가 궁궐 곳곳에 숨겨놓은 주술 도구들이었어요. 인조반정 후 새 궁궐을 수색하던 중 발견된 것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선조의 침전 밑에서는 붉은 천에 쌓인 인형이 나왔어요. 그 인형에는 선조와 닮은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가슴 부분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죠. 왜 하필 가슴에 바늘을요? 광해군의 처소에서는 더 기괴한 게 발견됐어요. 머리카락으로 만든 작은 고리가 7개나 나온 거예요. 각각 다른 색깔의 실로 묶여 있었고 그 안에는 무언가 쓰여 있는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김계시의 처소에서 나온 일기였어요. 거기에는 매일매일 왕들의 행동 변화가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오늘은 붉은 약 3방울, 내일은 검은 가루 조금만, 이런 식으로요.
그녀는 정말 체계적으로 왕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실험하듯이 말이죠. 약의 양을 조절하면서 왕들의 반응을 관찰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주술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김계시만의 교묘한 심리 조작술이었을까요? 하지만 곧 그녀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올 줄은 몰랐겠죠. 인조반정의 그 밤의 말이에요. 1623년 3월 12일 밤. 창덕궁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인조반정의 칼날이 이미 궁궐 깊숙이 들어와 있었죠. 광해군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고 궁궐 안은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권력이 셌던 여인 김계시가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아니, 정확히는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기이한지 아시나요? 반정군이 궁궐을 에워쌌을 때 보통은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가려 합니다. 광해군도, 다른 상궁들도, 심지어 궁녀들까지 모두 숨거나 도망갈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계시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과연 그녀는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녀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있었던 걸까요? 더욱 기괴한 것은 목격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반정군이 궁궐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김계시는 유유히 머리를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밖에서는 칼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녀는 마치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머리를 감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을까요? 당시 궁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장면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이는 김계시가 미쳐버린 것 아니냐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정말로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속삭였죠.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정군이 김계시의 처소에 들이닥쳤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히 머리를 감고 있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김계시는 마치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반정군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누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을 이렇게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더 기이한 것은 그녀가 한 말이었습니다. 반정군들에게 체포되면서도 김계시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과연 그녀가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그녀는 정말로 자신만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바로 이 순간이 김계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권력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여인이 그 모든 권력을 잃게 된 순간에도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김계시는 달랐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그녀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그녀는 정말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왕들에게 먹였다는 그 약이 단순한 최음제가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것이었을까요?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김계시의 진짜 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권력욕에 사로잡힌 여인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고
더 어둡고 더 기묘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런 여유가 과연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김계 씨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조반정군이 창덕궁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광해군은 이미 도망쳤고 궁궐은 아수라장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김계 씨만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모든 사람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칠 때 그녀만은 유유히 머리를 감고 있었다니까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한 듯한 여유. 아니, 어떤 확신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반정군이 자신의 처소를 포위했는데도 그녀는 침착했습니다. 손에는 빗이 들려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아직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분명 무언가를 믿고 있다고.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거나.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그녀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카드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반정군이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김계 씨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획 안에 있다는 듯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녀가 이 순간까지도 자신의 술법을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준비된 것이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그녀는 체포되면서도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약상자를 가져가게 해달라고요. 그 상자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지난 수십 년간 두 왕을 홀린 그 신비한 약들. 아니면 마지막까지 사용하려던 비밀 무기. 하지만 반정군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한 일은 그 약상자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들은 정말 기묘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한 것들이었거든요. 약상자에서 나온 것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가루, 기묘한 형태의 말린 식물들, 그리고 붉은색 액체가 담긴 작은 병. 하지만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작은 인형들이었어요. 선조와 광해군을 닮은 인형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거든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주술을 부렸다고. 두 왕이 그녀에게 홀린 것도 이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더욱 기괴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 인형들 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왔거든요. 선조와 광해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요.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김계 씨가 지난 몇십 년간 해온 일이 단순한 궁중 정치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정말로 무언가 다른 힘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정말 끝났을까요? 김계 씨는 결국 능지처참에 처해졌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은 여인이 된 거죠. 하지만 끝까지도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요. 왕들에게 먹인 약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보약이었을까요? 독약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그 약은 보약도 독약도 아니었을지 모른다고요. 진짜 무서운 건 김계 씨가 가진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권력에 대한 욕망을 조종하고 의존성을 만들어내는 심리적 지배력 말이에요. 결국 김계 씨의 이야기는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공포는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 속 미스터리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기묘한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김계 씨가 먹인 약이 보약이었는지 독약이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조선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를 발굴하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권력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만 결국 모든 권력에는 끝이 있다는 걸 김계시의 삶이 보여주네요.